저는 통합정부론자입니다. 통합정부론자. 예. 작년에 비화입니다만은 작년에 또 안타까운 고비가 있었어요. 작년에 예. 작년 선거잖아요. 대선 대선. 22년 네.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제가 공덕동에 조그만 팀이 있었어요. 네. 예? 이재명 대표팀? 뭐 이재명 대선, 대표의 대선 양해에서 여러 팀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기자회견문을 만들었습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문. 예. 예. 그게 통합정부론입니다. 어. 그래서 이 대표가 이 후보가 읽고 오케이 했습니다. 이거 좋다. 당에서 얘기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컨셉보다 네. 소확행 이거보다 이게 낫다. 좋다. 예. 그래서 억셉트를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송영길 대표가 사고 쳤어요. 송영길 대표가요? 어떻게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 송 대표가 그걸 받고 그거를 예. 리크한 거죠. 다 미리 연말에 이제 우리는 통합정부론으로 간다. 예. 통합정부로 간다 해서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다 해서 산통이 깨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고 이제 40일 뒤에 통합정부론이 살아납니다. 명동성당에 이제 가서 기자회견하고 네. 통합정부. 근데 40일 시점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연초에 그때 그리고 0.73% 차로 진 거죠. 갔으면 예. 그때는 안철수 씨가 1위 붙었을 겁니다. 아. 그 연말에 참모들 통합정부론으로 갔으면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저쪽이랑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이랑 단일화했을 거다.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제가 선거 결과가 캠프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네. 그러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었는데 그때 선대위에 참여했던 원내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무슨 통합정부론이냐? 이것도 독식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 앞서고 밀고 가면 정권 잡는 건데 네. 무슨 이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냐?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나누면 커지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연합 정치로 승리할 그러니까 생각을 문재인의 실패는 2017년이죠. 17년 대통령 되면서 네. 232명을 묶어내는 통합정부, 연합정부로 못 간 것이 예. 저는 성공 못한 요인이고 네. 이재명 정부 출범의 암초가 됐던 것은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그때 통합정부론으로 가지 못하고 40일 뒤에 통합정부론으로 갔다는 것이 지체되면서 안타깝죠. 참. 그래서 다시 네. 어쨌든 찾아와야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 하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꼭 이런 일은 국회의원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표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내가 작년에 원내에 있었으면 0.7%는 도와줬을 거다. 0.7%는 무슨 얘기냐? 네. 통합정부로 관철했죠. 그때. 네. 예. 그랬으면 국면이 달라졌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참 아쉬운 역사적 장면이 그냥 후루룩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다 그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제일 큰 지지를 보낸 사람이 김종인 박사입니다. 네? 어머나.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이거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전적으로 동의했죠. 그래서 비화입니다만은 예. 김종인 박사가 예. 작년 대선에 예. 오늘 누구를 찍었느냐랑 저는 확실히 알아요. 이재명 대표 찍었어요? 저는 알아요. 왜 하냐? 네. 이재명 대표, 김종인 위원장 이재명 찍었다. 야, 이거 단독이, 와, 이런 단독이. 예. 저는 확실해요. 200% 확신하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안 찍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200% 확신한다. 이 통합정부로는 예. 김종인 박사하고 교감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야, 오늘 진짜 소름 끼치는 비화, 충격 비화. 그래서 김 박사가 네. 무릎을 쳤어요. 만일 7공화국으로 간다면 간다면 내가 역할을 할 하겠다. 명분이 있다. 그래서 김 박사가 안철수를 불렀습니다. 안철수. 만났어요. 예. 2월 달입니다. 2020년 2월. 2월 초. 예. 예? 단일화하기 한 달 전쯤이네. 그죠? 그렇죠. 3월 달에 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뭐 다 비화가 나오겠지만 네. 그 통합정부론 네. 김종인 박사 역할. 네. 김종인 박사는
이 헌법 체제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예, 예. 선거 체제. 예, 예. 그러니까 밤낮 이게 무슨 국민의힘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로 예, 들어가서 좀 다양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개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쓰레기 종량제 한다고 그럴 때 미국도 못하는 제도를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뭐 멋지게 그렇죠. 잘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쓰레기 분량이 30% 줄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미국, 중국 여타 도랑을 파면 물은 도랑으로 예. 흐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제도입니다. 네.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치가 싸움, 진영 대결, 극심한 갈등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면 됩니다. 다당제로 가고 예. 권력을 분산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것이 김정민 박사의 꿈이거든요. 네. 저도 그 제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생각을 네. 공유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묶어서 안철수 후보를 묶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될 뻔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저리 가버렸습니다. 무슨 될 뻔했어요. 연유인지. 무슨 연유일까요? 뭐 협박인지 아니면 돈인지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이 가능합니다만 돈이요? 작년에 사실 저는 어떻게든지 뭐 저와 안철수 후보는 애증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든지 다시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네. 안철수 후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봤고 이재명 후보가 동의했습니다. 네. 동의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동의를 했죠. 제가 저는 그래서 수시로 김종인 박사와 만났고 예. 그리고 김 박사가 또 안철수 후보를 설득했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안철수 지난 대선의 충격 의원이 지금 유화를.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좌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피합니까? 정말 정치인에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순간, 별의 순간이 한 번씩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작년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합작을 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바뀔 수 있었어요. 바뀔 수 있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준에 갇혀 있죠. 그 좋은 기회를 본인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요. 네, 다시 그런 기회가 우리 정치에 올까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저는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빨리 끝내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빨리 끝내는 방법.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네.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뭐 외교도 그렇지 무슨 예. 쓸데없는 이념 논쟁도 그렇지 9.19 파기도 그렇지 네. 남북 평화는 어디 갔는지 네. 그리고 지금 NSC 위원장을 안보실장을 2번씩이나 바꿨는데 웅크리고 있잖아요. 예. 차장으로. 그렇죠. 예. 김태효 차장. 지금 완전히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정권을 어쨌든 합법적으로 빨리 종식시키든지 네. 예?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예. 강제로라도 방향 전환을 시키도록 하려면 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방법. 종식시키는 방법은 백석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백석 미만으로. 백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언제라도 네. 이미 그리고 이 재료는 그 빌미는 이미 제공했어요. 그 너무 대통령이. 많죠. 예.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권남용죄에 딱 떨어지는 게 박정훈 대령 네. 그 외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예. 이런 걸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떤 놈이 사단장 해먹겠나라는 그 뉘앙스의 명백한 네. 뭐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고 네. 특검하면 금방 드러날 수 예. 있는 그런 거죠. 그건 예. 뭐 딱 나와 있어요 헌법에 예, 예. 탄핵 사유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백석 미만으로 되면은 그 뭐 목덜미 잡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앞서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과반 151석 전략 과반이면 성공하는 거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과반에다가 연합정치로 100석 미만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과반하면 성공하는 거고 예. 이제 욕심 같아서는 예.
윤석열 정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거다. 네. 국민의 지금 분노는 그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좀 목표치를 수정해서 좀 아니, 목표치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당이 이준석 다른 당이 당이, 좀 이준석 잘해주고 저 진보 정당들도 좀 좀 잘해주고 해주고 뭐 예. 이렇게 해서 그건 뭐 민주당의 영역은 아니죠.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예. 뭐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